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결론은요, 이재명이가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뻔뻔스러운 인간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행의 씨앗이 되지 않았나. 예, 그 씨의 그 씨, 제가 DNA는 못 속인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도 노름꾼, 술꾼. 그러니까 노름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뭐 사기꾼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재명 사기꾼, 아들도 또 도박, 또 매매인지 접대인지. 야, 저 이재명 집은요,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피가 잘못된 거예요. 그 피를 계속 우리 국민에게 토해내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방위로 지금 이 방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보도를 쭉 지금 보니까요, 보도가 넘쳐 흘러요. 넘쳐 흘러. 이거 다른 유튜버 같으면 하나하나 해서 요거 하나만 갖고도 제가 이 시간에 한 20분 방송하는 거 하나만 갖고도 한 10개는 더 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방탄의 극대화를 노리고 있지만은 반대로 극소화되고 있다. 요 결정적인 증거는 지난 주말 집회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연말까지 집회를 계속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망할 것이다. 요거는 벌써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이번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거의 4%로 폭삭 빠졌어요.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제 국민들이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에서 그냥 우리 국민들이 호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는 리얼미터가 친민주당 성향이잖아요. 이것만 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요, 지금 이제 지난 집회에서 11명의 지금 이제 민노총 요원들이, 민노총 투쟁 노조원들이 이제 붙잡혀간 거예요. 체포. 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니까 그랬는데요. 지금 뭐라고 선동을 하고 있느냐?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가했다. 피를 흘렸다. 요렇게까지 지금 선동치를 하고 있어요. 왜? 피를 흘렸다면 우리가 자극이 되잖아요. 요런 인간, 더러운 인간.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하나 선동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선동 방탄 이루 말할 수 없는데 100만 명의 무죄 탄원 서명서를 받았다. 이거 가짜 거기 중복 삼복 중복 정도가 아니라 한 명이 100명, 1000명, 10,000명 됐을 수 있어요. 예. 딱 어떻게 11일 날 100만을 채운다고 했는데 진짜로 어떻게 11일 날 딱 100만이 차냐고요. 하루 다음날 찰 수도 있고 하루 전날, 이틀 전날 찰 수도 있는데 이게 지난 8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한다고 돼 있거든요. 어떻게 11월 11일 날 100만이 꽉 차냐 이 말이에요. 이거 AI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못해. 이런 조작. 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온갖, 그리고 이 대책 기구들. 예. 자, 그래서 집회를 하지 않나. 탄원을 하지 않나. 또 사법정의 특별위원회 전현희한테 악성 발언한 전현희한테 맡겨갖고 이런 걸 올리지 않나. 요것도 못 믿어오니까요. SNS에 글을 올려서 무죄를 선동하고 났어요. 특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선거법은 어차피 신변에는 영향 없는 거니까 벌금이니까 자기네 계산으로 그저 한 150만 원 또 맥시멈 200만 원만 받으면 2심 가서 또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180억까지 썼지 않습니까? 예, 180억. 그 무죄 받았잖아요. 과거에. 예, 친형 강제 입원. 예, 그런 것처럼 요거 한 100만 원에 200만 원까지만 받으면 2심 가면 정리할 수 있다. 요렇게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미 판결문 다 써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증 조사에 집중하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 그래서 위증 조사에 나는 무죄야. 이건 여러 차례 했잖아요. 또 이 위증 조사 나는 무죄다. 이건 실패한 위증 조사다. 요 시나리오를 또 쓰고 있어요. 이거는 글로 또 올리고 있어요. SNS에. 야, 이 집요한 인간. 큰일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뭐냐? 지금 이제 집회하는 게 뭐예요? 김건희 여사의 규탄, 그리고 특검법 통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탄자는 지 입으로는 안 해. 다른 말로 치환해서 얘기를 해요. 요 선동의 수계, 답게. 자, 그래서 이제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알잖아요. 이거 우리 국민이 속아 넘어가나요? 그리고 아무리 한동훈이가 내부 반란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들 자존심이 있죠. 여기에 동조하는 국민의 의원요. 이거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예. 저 매국노 이완용보다도 더 나쁜 인간이죠. 이탈자, 배신자.
유승민이라도 나쁘니까 배신자 이미 4명 이상 저는 안 나온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배신자를 더 만들어 내려고 요거를 또 뜯어 고친대요. 그래서 이게 한동훈이가 이 뿌린 씨가 뭡니까? 제3자 특검법이라고는 해병대 특검법을 내놨잖아요. 제3자. 그 한동훈이가 그러니까 악의 씨를 준 거예요. 아이디어를. 그래서 요거를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 이겁니다. 이탈자를 끌어내겠다는 거죠. 야, 그러면서 이 특검법은 지금 14가지였는데 4가지로 딱 줄인다는 거예요. 3자가 추천한 게 없고. 요런 꼼수를 두는 거예요. 지금 요런 꼼수. 모든 것은 꼼수에서 시작해서 꼼수. 거짓에서 시작해서 거짓. 그래서 이게 너무나 지금 이 내용이 많은데요. 우선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이재명이가 얼마나 폭삭 망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나온 리얼미터의 여론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요걸 보시죠. 요것만 제가 한번 확대하겠습니다. 숫자가 이게 여러분들 뭐 안 보실지 모르겠는데, 자, 이걸 보시죠. 민주당이 47.1에서 43.7로 무려 4%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비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1%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도 개혁신당이 아니라 이거 무슨 당이죠? 조국당도 올라갔어요. 7%에서 9%.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조국당으로 올라타는 겁니다. 왜? 이거는 이재명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민주당 지지자들마저도 이재명에게 등을 돌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이재명 체제의 붕괴 징후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뭐 윤 대통령은 이미 이제 올랐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체적으로는 소강이지만 이게 이제 횡보라고 그러잖아요. 횡보이지만은 이 알맹이를 보면 그러니까 보수 심장은 TK.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의 고향이라 민주당의 지지 아주 핵심인 호남에서조차도 올라갔다. 이게 이제 엄중한 민심의 경고예요. 요 민심의 경고는 이재명이는 똑바로 알아들어라. 우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번 집회를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에 매주말 연말까지 하는 거예요. 집회 쉽게 얘기해서. 매주말. 민주당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민주당 플러스 당 같지도 않은 당들 4개. 4개. 그러니까 이제 빨갱이당, 진보당, 그 다음에 조국당, 그 다음에 사회민주당, 그 다음에 이 사회민주당이 있잖아요. 사회민주당, 조국당, 진보당, 그 다음에 용해인의 기본소득당. 요 당 같지도 않은 것들이 전부 합세해서 합동 좀 집회를 하는 것이고, 당만 합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단체 연합이에요. 시민단체에는 대표적인 종북단체 한 160여 개가 묶어져 있는 촛불행동이 지금 앞장서서 하는 것이고, 민노총이라는 그런 저기만 안 해서 그렇지. 민노총 이게 다 빨갱이들 얼마나 많아요. 거기 민노총 국장서부터 간첩으로 다 잡혀 징역 15년 받았잖아요. 요런 거하고 연합해서 연말까지 집회를 계속하는데 요번에 쫄딱 망했다. 예. 자, 이게 지금 이제 조선일보가 정리해놓은 거잖아요. 예. 주사파 이제 우리 우파 단체하고 다 같이 11월 16일 날도 똑같이 해요. 그리고 촛불행동도 또 마찬가지로 하고, 이거 뭐 계속 이런 집회를 하는 겁니다. 12월까지. 그 12월까지만 하겠어요? 5년 내내,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지난주에 아주 대실패.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왜 실패했느냐? 자, 우선요, 숫자면에서, 완전히 숫자면에서 실패한 거예요. 왜? 여러 가지 원인, 여러 개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 1차 집회는 민주당에서 10만이라고 했다, 30만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차마 양심상 자기네들도 30만까지 못 올려. 자기네가 20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20만. 그런데 경찰 추산을 보면, 경찰은요, 대충 눈찜짝으로 하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경찰 있잖아요.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3.3베타, 그러니까 한 평당 몇 명, 서 있을 때가 한 10명 정도 맥시멈. 한 6명에서 10명 정도. 그리고 앉아있으면 한 대여섯 명. 요전으로 기준해서 딱 따지니까, 지난번에는 한 17,000명. 이번에는 15,000명 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병째를 뻥튀기갖고 20만이 왔다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저번 1차 집회보다는 10만이 작게 사기를 덜 치는 거예요. 왜? 지들도 더 이상 사기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경찰은 뭘로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실시간 도시 데이터, 이 지수가 있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하는 겁니다. 요걸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 맥시멈 15,000밖에 안 왔더라 이겁니다. 왜? 그때 이번 이제 집회를 쭉 보니까, 이번 집회를 쭉 보니까 도시 실시간 그 데이터 분석을 딱 보니까요. 평상시에 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그 집회를 할 때의 숫자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번에는 5,000명, 저번에는 한 17,000명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그 도시 실시간 이 지수를 보면은요, 그 시간에 서울역 일대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한 27,000명쯤 됐는데, 평소에도 본래 한 10,000여 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10,000여 명 정도가. 그러니까 한 16,000~17,000명밖에 안 되는 것이죠. 집회 때문에 왔다고 하는 것은. 근데 그게 2~3,000명이나 이번에 또 줄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건 골수들도 아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말이죠, 자기 지역구 의원들한테까지 나오라고 개항을. 그래서 시청역 8번 출구 나와라. 서울역 방향 열차, 서울역 방향 맨 앞에 있어라. 그러면 개항을 기대가 있다. 그 밑에 모여라. 까지 했는데도 안 왔어요. 그 정도로 문자 폭탄을 보내갖고 문자까지 보내고 난리를 치고 SNS에 서너 번씩 선동을 하고 총동원령을 시당 공문을 통해서 난리를 치는데 안 온 거예요. 이 얘기는 말하자면 개딸들만 온 거예요. 개딸들만. 일반 민주당 지지자들, 아직 중도층은 그만두고요, 일반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안 왔어요. 왜? 이제는 11월 15일 선거가 나오니까, 아니 지금 온갖 지금 미디어에서 좌파 미디어를 빼놓고는 이재명이는 죄인이 맞아. 형량도 굉장히 중해. 이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거 방탄치는 의도가 너무나 불순하다. 아는 거예요. 이재명한테 더 이상은 사기당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우리 국민 모두가 아는 겁니다. 좌파 국민들도 알아요. 개딸들을 빼놓고는 일반 진보파 국민들은 아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알아요. 더 이상 이제 사기당할 수 없다. 그래서 이재명 방탄하는데 우리가 무슨 불쏘시개냐? 거기에 가게? 거기까지 가게? 거기까지 가게? 안 간다 이겁니다. 거기까지. 이제는 일반 국민들이 동조를 안 해요. 왜? 동조를 하려면 옛날에 이제 탄핵 집회가 왜 했습니까? 아예 아줌마가 아기까지 끌고 와서 그 추운데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집회하고 거기서 우유 먹이고 이러면서까지 집회를 했잖아요. 과거 집회 때마다 계기가 있어요. 뭔가 이 딱 불쏘시개 기폭제가 있어요. 60항쟁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이게 이제 넓게 얘기하면 중도층이잖아요. 중도층이 와야 오는데 총동원령 내린 민주당 안에서도 안 오니 중도층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젠다가 뭐예요? 김건희 여사 특검이잖아요. 이게 맞지 않고 김건희 여사 특검은 방탄을 하기 위한 방패고, 예, 사실은 저 살려주세요. 구명하는 거. 이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중도층은 그만두고 지지자들조차도 안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와야 되는데, 의원들이야 뭐 다 가죠. 근데 저번에는 170명이 다 왔다. 근데 이번에는 몇 명 왔는지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회의원에게 경찰이 폭력을 해가지고 피가 흘린다. 요렇게까지 사기치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자극을 하는 겁니다. 선동을 하는 거예요. 대중 선동. 예.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이거 이재명 갖고 그대로 우리가 갈 수 없어. 우리는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아. 이재명이만 살려고 하는 것이지 이번 집회를 통해서 민주당에게 도대체 돌아오는 게 뭐가 있느냐? 하나도 없다. 이미 현재의 민주당 원로들도 지지자들도 현재의 민주당은 옛날의 민주당이 아니야. 이렇게 등을 돌렸잖아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거예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해서 더군다나 이번에 더 참패하게 된 것은 민노총이 간첩들하고 합세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국민들이 간첩들, 왜냐면 촛불행동 김민웅이 이거 41억 사기쳤다는 거 알죠? 민노총 간첩 들어가 있다는 거 알죠? 근데 이런 것들하고 같이, 예, 아주 화끈하게 연합은 못하고 욕먹으니까 부작용이 우려되니까 같은 지역에서 시간차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 되겠어요? 그리고 저녁 6시 반으로 돼 있잖아요. 왜? 지금 앞에 촛불행동은 4시, 민노총은 5시. 그러니까 6시가 앞이니까 6시로. 이거 낮에 올라있잖아. 낮 2시에 본래. 6시로 한 거예요. 왜? 이거 계속 이걸 끌고 가려고. 계속 끌고 가려고. 예. 그래서 시위대가 엄청 늘어나게 만들려고. 예. 옛날에 조국 집회할 때 그때 서리풀 축제하니까 서초동 일대가 완전히 마비될 때부터는 그야말로 축제의 시민들 왔는데 그게 조국 이 재판, 조국 이 반대 집회자 해가지고 100만 명이 왔다고 사기쳤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걸 배워갖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응하지 않아. 국회의원들도 응하지 않아.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빨갱이들하고 같이, 빨갱이 부패 세력들하고 같이. 그러니 국민들이 등을 돌리죠. 그러니까 절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원령이 완전히 실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실패하는 거 지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 탄핵, 이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무죄를 탄원하는. 우리는 무죄입니다. 그래서 탄원서를 100만 장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내는 겁니다. 예, 탄원서를. 그래서 이제 방탄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탄원서의 핵심 내용은 뭐냐? 0.76%, 1600만이 지금 지지를 했다.
이런 지금 차기 대권주자 요 사람을 갖다가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존재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아니 대한민국 존재가 어떻게 범죄한테 연결이 돼요? 말도 요런 억지 주장을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집회는 그만두고 이재명이 민주당 떨어지는 겁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옛날 자기네가 생각했던 진보 좌파에서는 민주당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안 속겠다 이겁니다. 예. 요런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 더민주혁신회의가 뭡니까? 이번 이제 무죄 탄원서를 주도한 단체인데 요게 지금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 이번에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가 31명을 배출할 정도로 이재명의 방탄 시위대로 딱 돌변시켰어요. 그러니까 요것들이 다 이번에 이재명이가 공천당했고 양문석이 이런 인간들, 김준혁이 이런 인간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것들이 딱 주도를 해서 지금 100만 명의 탄원서를 만들어낸 겁니다. 거기 뭐 입장문 제가 읽어드리려고 싶은데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그거는 제가 시간관 예상 생략을 하고 야 그리고서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관철시켜야 되겠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검을 3자 특검으로 바꾸고 민당 추천해서 독선 조항이라고 하는 그리고 14가지에서 4가지로만 딱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조작 사건, 명태규 사건, 그다음에 요런 공천 개입 사건, 요런 사건으로만 딱 4개로 줄이겠다 이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늘 또 충분히 받을 수 있잖아. 그런데 요거 특검법 무조건하고 특검법 발의하면 바로 제의 요구를 하겠다. 추경호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옳은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지금 뭐냐? 제가 뭐 준비를 좀 압축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증 교사에 지금 올인 하고 있어요. 위증 교사. 여러분들 아시죠? 최후 진술했죠? 16장짜리 보냈죠? 그리고 밤중에 실패한 위증 교사는 죄가 되지 아니하옵니다. 올렸죠? 지금 또 올렸어요. 지금 또 실패한 위증 교사.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 제가 요거는 꼭 읽어 드리겠습니다. 왜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니 최초로 PD마저도 위증 교사가 없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는데 야 이런 날강도 거짓말. 아니 저렇게 거짓말 잘하는 변호인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 놀랍다. 이렇게 최초로가 증언했어요. 이재명이가 법정에서 거짓말한 걸 보고 저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변호의사가 있다는 것이 놀랍다. 요런 지금 이 증언을 한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제대로 찾아보니까 그 당시 2024년도 5월 27일자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딱 한 말씀만 말씀드릴게요. 요렇게 얘기했어요. 대한민국 변호사가 저런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히 경악스럽다. 그리고 지가 증인으로 요청해서 법정에서는 KBS 기자마저도 나는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른다. 그리고 최초로 PD가 처음에는 이제 이재명하고 같이 검사 사칭을 안 했다라고 했다가 이제 검사 사칭을 했다라고 인정을 해서 최초로 PD는 선고 유예를 받았잖아요. 이재명은 당시 대법원에 가서 150만 원으로 이제 벌을 받고 받았는데 왜 최초로가 그 당시 이거 김성태가 똑같아요. 아니 쌍방울 직원들이 다 불어나가지고 내가 거짓말 할 수가 없더라 그랬잖아요. 최초로 PD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그 당시 그 얘기를 할 때 주변에 있던 KBS 기자들이 카메라맨도 있고 음향 감독도 있었는데 이재명은 둘만 있은 게 아니라 검사 사칭할 때 그 사람들이 다 검찰에다가 별도 진술서 제출했어. 검사 사칭했다고. 그런데 내가 더 거짓말을 하면 동료들한테 내가 뭐가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검찰에서 제대로 검사 사칭한 게 맞다. 이렇게 얘기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라고까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법정에 나온 이재명이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검사 사칭한 게 없다. 예, 내가 몰린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KBS 기자마저도 나 그런 거 전혀 몰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지금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헷갈리는 거 아니야? 요렇게까지 진술했잖아요. 야,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제가 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재명이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가 하도 거짓말을 잘하는 이재명이를 미워하니까 이게 감정적인 게 아니고 자, 이게 뭐라겠느냐? 이제는요. 빨간 아재가 누구예요? 예, 빨간 아재. 빨간 아재가 이제 우리 용산 사수하는 우리 이제 김성진인가요? 예. 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 빨간 아재가 편집한 거다는 겁니다. 통화 일부를 빨간 아재가 편집한 거다. 야, 이런 거짓말. 그러면서요. 이 녹취록까지
지금 이제 그 김진성이하고 한 녹취록까지 올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은 김진성한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달라.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해주면 되고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다. 이재명이 필요했던 증언은 고소 취소 약속을 한 이유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했다는 것인데 김진성은 이재명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인 고소 취소 약속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하였고 그리고 여기다가 가로하고 뭐라고 썼느냐? 최초로 PD가 이미 증언으로 인정한 사실이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아니 대한민국 변호인이 저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거 보고 내가 경악스럽다. 법정에서 그렇게 진술했는데 또 증언을 인정했대요. 와, 그런 최초로 PD와 달리 기대와 달리 그 반대로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고 법정에서는 심지어 시장님 인품상 그럴 뿐이 아니라라고까지 증언했다. 의증을 부탁했고 의증을 약속했다며 이재명이 꼭 필요했던 사실을 김진성이 모른다 아니다 부정했을까요? 최초로가 증언한 고소 취소 약속조차 부정하고 혐의는 주범으로 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증언하는 바람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최초로에게만 고소 취소 약속을 했다는 주장을 오히려 탄핵하는 결과가 되었다. 안 하니만 못한 증언이었다. 이것을 가지고 의중교사다. 의중교사에 따라 의증했다는 것이 검찰 추정인데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사라지지 않고 결국 드러난다. 야, 이런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또 얼마나 능청맞게 이 김진성이하고 한 녹취록을 제가 이 녹취록까지는 제가 올리지 않겠습니다. 요거까지 또 올리고 있어요. 올려야 되겠네요. 얼마나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잘하고 자연스럽게 여기서 자꾸 기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억 얘기를. 예. 자, 그러면요. 요거까지 제가 그대로 제가 뭐 선별적으로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를 보시면 얼마나 능청맞게 거짓말을 잘하는 인간인지 얼마나 국민에게 가짜 서기산동을 잘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아실 겁니다. 예. 근데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좀 기억을 좀 되살려서 생각을 한번 되살려봐 주시고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김일성이 안 보는 거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상기해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 사건은 사실 알 수 없는 거고 이쪽에서 벌어지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었는데 그걸 뭐 김일성이 알 수는 없는 일이고 그 기억하세요 혹시? 근데 그 실제로 JBS하고 전화해서 누구예요? 그때 전체 캠프에 분리지나 전에 들은 이야기 그때 당시 사건을 다시 재구성하자는 건 아니고 기억을 좀 되살리셔가지고요. 네. 있는 대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네. 생각 한번 해보시고 한번 또 기억 되살려보시고 예 그래요. 네, 있는 대로 진짜. 있는 대로 어차피 세월은 같이 살잖아요.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면 도움이 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네, 또 기억을 좀 되살려서 생각을 한번 되살려봐 주시고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김일성이 안 보는 거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상기해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 사건은 사실 알 수 없는 거고 이쪽에서 벌어지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었는데 그걸 뭐 김일성이 알 수는 없는 일이고 그 기억하세요 혹시? 근데 그 실제로 JBS하고 전화해서 누구예요? 그때 전체 캠프에 분리지나 전에 들은 이야기 그때 당시 사건을 다시 재구성하자는 건 아니고 기억을 좀 되살리셔가지고요. 네. 있는 대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네. 생각 한번 해보시고 한번 또 기억 되살려보시고 예 그래요. 네, 자, 이게 중요한 게 말이죠. 계속 기억 얘기. 저한테 유리한만이에요. 나는 기억을 되살리라고 한 거야. 나는 의증을 교사한 게 없어. 이거거든요. 왜 그러면 기억을 이렇게 강조했느냐? 이미 여러분께도 여러 번 방송을 해드렸는데 판사가 말이죠. 의증 교사 의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판사는요. 너 기억나는 대로만 얘기해달라. 이 얘기라는 겁니다. 기억나는 거. 결과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네 기억 안에서만 얘기해달라. 요거를 판사가 질문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법원 판결, 이걸 주관설이라고 해요. 주관설. 예, 그게 내 주관이잖아요. 내 기억이 나는 대로만 얘기하는 거.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내가 교사를 안 했어. 하려고. 나는 이렇게 기억나는 대로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왜 교사를 했다고 그래. 요거를 지금 반박하는. 지한테 유리한 부분만 딱 쇼츠로 만들어갖고 지금 뿌리고 있는 거예요. SNS에. 이게 얼마나 교묘한 인간이라. 아니, 김진서이가 나 그렇게 못해. 나 기억도 안 나. 예. 기억이 안 난다 했잖아요. 처음에. 기억 안 나서 몰라. 왜 기억이 안 나느냐? 나는 이미 캠프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그때 상황을 잘 몰라. 정말 KBS하고 둘이서 짜고서 너를 주범으로 몰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나 이런 걸 전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 기억나게. 기억 정말 안 나? 그러면 이런 걸 했잖아. 계속 유도해요. 그래갖고 지가 이제 의증을 하는 겁니다. 몰았다고. 이재명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KBS하고 김명래가 짜고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았다고 의증을 하기 쉽게요. 결국.
그러니까 그게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녹취까지 해. 정말로 녹음까지 하는 거예요. 진짜 아나, 제대로 아나, 모르나. 왜냐하면 법원에 가서 거짓말 하라고 했는데 거짓말이 잘못 알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들끼리 정말 제대로 위증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려고 그거를 녹음까지 떴는데 그게 참말로 김진석의 생각인 것처럼 돌려가지고 지금 녹취를 가지고 이제 욕을 했잖아요.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어 했는데 검찰은 이미 이거 다 제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확인용, 위증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전화인데 그거를 딱 녹음을 해놓은 거예요. 요것은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 너 기억만 계속 나는 기억만 갖고 얘기하라고 했지 내가 어디가 교사를 했느냐 거짓말하라고 요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김진석이 이게 백현동 수사하다가 나온 거 아니에요. 녹취록이. 그래갖고 김진석이가 아이고 맞아요. 검사님 저 봐주십시오. 제가 위증한 게 맞습니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이제 김진석이는 위증한 사람들 처벌을 받으니까 죄가 낮겠죠. 위증 조사죄가 더 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짓말 시키는 사람이 세질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최초로 피디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딱 두 가지야. 이재명이가 신청한 증인마저도 이재명이가 유리하게 생각할 줄 알고 KBS 기자를 불렀는데 나는 전혀 몰라. 너 지금 이재명이 너 지금 나를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으로. 나는 전혀 모르는 소리야. 딱 부인했잖아요. 그 다음에 최초로 PD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까. 예. 자, 재판적인 선거예요. 이거 판사 앞에서 한 얘기입니다. 판사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5월 27일 날 법정에서 얘기한 거예요. 법정에서 김동연이 바로 앞에서 대한민국 변호사가 저런 거짓말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히 경악스럽다. 그리고 최초로도 처음에는 이제 둘이서 검사 사실 같이 했으니까 이제 이재명하고 같이 계속 부인을 하다가 왜 이걸 이게 진실대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느냐. 그때 이재명이하고 최초로만 있는 게 아니라 카메라맨하고 음향 감독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됐으면 최소한도 가만히 있어야죠.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4번씩이나 얘기하는 것은 이거 위증교사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왜 이렇게 4번씩 했느냐. 위증교사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거법의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대부분이 벌금형으로 나간다. 그런데 위증교사는 반대예요. 대부분이 벌금으로 나가는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실형 또는 집행유예로 나간다. 89, 90%가. 이게 그동안의 판결 예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판결 예가. 그러니까 지금 급한 거예요. 여기서 벌금이 아닌,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고형이 아닌 집행유예만 떨어져도 여기서도 배지를 다 띄어요. 피선거권이 박탈돼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선거법은 어차피 벌금형이니까 2심 가서 또 이제 로비 또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왜? 권순일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권순일이 들이밀어갖고, 김만배가 데려다가 1억 5천만 원 줬지 않습니까? 한 달에 2천만 원씩. 예. 그러니까, 그리고 180억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1심 그때 문제 나올 때. 그러니까 그냥 2심은 걱정 안 하는 거야. 위증교사만 그래서 올인 하는 거고, 그래서 탄원서를 지금 100만 명 딱 갖다가 지금 겁박을 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겁박, 한쪽에서는 240억의 선물, 그리고 판사 5년, 변호사 5년만 해도 판사 되게 만들어주고, 지금 난리를 치는 겁니다. 강온, 당근과 채찍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흥분했는데요. 이재명이 거짓말하는 거 제가 거짓말이라고 보여드려야 되니까, 열불이 나가지고요. 이런 인간을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참 국민으로 이런 게, 저희 북한으로 넘기면 좋을 것 같아요. 북한으로.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